제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한 매우 강력한 초강력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친중이다라고 트럼프 진영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친중으로 말하면 바이든도 친중이고 트럼프도 친중이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중국에 뭘 조질 듯이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뒤로 물러서고 한 발짝 꼬랑지를 내리고 아니면 뒷거래를 하고 하는 짓을 계속해 왔지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좀 수골 또라이들은 지금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미국의 정세로 보면 정상적 방법으로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점차적으로 상황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가서 이 중국 측을 갖다가 이 시비의 장으로 끌어내고, 중국이 반격을 하면 또 미국도 또 반격해서 누가 나중에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펴야 본인이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북한 카드는 좀 약하다, 미국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반중 카드를 써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역이 세계 1위 규모고, 또 그걸 둘러싼 관세 문제와 환율 조작 문제, 미국의 또 일자리 상실케 하는 문제부터 모든 것들이 뒤엮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중국의 금융 그리고 기술, 이 절취,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화웨이 같은 회사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그걸 통신 장비 등을 쓰게 해서 미국의 도감청 등을 통해 미국 정보를 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백신 개발과 관련하는 정보조차도 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하고도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부각시키면 미국 국민의 일자리, 경제적 이해관계, 또 미국의 이 안보,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거와 종합적으로 엮일 수 있는 중국의 문제를 걸지 않겠느냐. 자, 트럼프가 어제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앞으로 주요한 2달간의 논의 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지금 미국이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무모함과 공격성을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 등을 핵무장을 시키거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하겠다, 2달간 논의 주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하는 행태로 봐서는 트럼프 측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한테 요렇게 좀 물으라고 지시를 하고 아마 요렇게 답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는데요.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말한 것은 중국의 공세에 대한 것인지 한일, 대만의 핵무장에 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이런 부분은 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카드로 쓰는데요.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일본, 한국, 대만을 핵무장시켜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논의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미국이 지금 한국의 비핵화 문제는 근원이 92년에 있었던 노태우 때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즉 거기에는 김일성도 서명을 했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는데, 한국에는 누구도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 말을 한 사람이 없다.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는 모든 논거도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 한일, 대만의
핵무장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실제로 이 문제를 이 중국에 대한 자신의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대선 후보 때 한국,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 일본이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북한,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파키스탄도 갖고 있고 이란도 곧 가질 건데, 일정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맞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군을 주둔을 많이 시키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대해 맨날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보다 너네들도 핵무기를 가지고 그냥 너네들이 지키고 필요하면 우리가 좀에 도와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11월 달 대선이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일 핵무장을 언급하고 핵 이슈화를 북한하고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일 대만 핵무장 이슈를 가지고 중국에 지금 자극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시진핑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느끼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한일 대만을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대선 전에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대선에 이긴 뒤에 더 많은 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지요. 수십 년간의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폐기할 수도 없고 미국 의회의 반발도 세서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91년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다 철수했고, 자, 한국에 미국의 지금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즉 누가 핵을 쓰면 미국의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는 말로 약속만 해왔지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국방 참모들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싸움을 벌이기 위한 미끼로 이 말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미군 일부를 출수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판도 깨고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하고의 돈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면 미군은 뺏게 핵무장은 하든지 알아서 해라는 방법을 트럼프가 선거 전에 말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말로요. 그러면 그 말만이라도 엄청난 충격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베이징, 상하이까지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 1600km짜리 초장거리 포를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의 사정거리 1600km를 이렇게 하면 베이징도 들어가고 상하이도 들어가고 이 중요한 도시들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텐진도 들어가고요. 선양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무기를 초장거리 포를 배치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주변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인 섬 등을 점령할 경우에는, 자, 미국은 중국과 제한적으로만 이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미국이 사정거리 1600km짜리 초장거리 포를 한국의 서해안에 가까이 배치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진다. 중국의 주요 도시가 전부 사정권이 되고 비행장이, 특히 미군을 겨냥해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비행장 등이
해군 기지 등이 전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초장거리포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위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실제로 이 초장거리포를 갖다가 이 설치하면 중국은 아마 지금 초토화가 될 거예요. 이 1600km 안에 있는 주요 도시, 군사시설,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활주로, 비행장, 뭐 해군 기지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필리핀 등이 이를 유치하고 싶어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의 우려를, 중국의 이 분노를 의식해서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자,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는 매우 취약하지만은 중국 주변에 이 지금 섬에 분쟁을 밀고 있는 섬에 이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에 설치하면 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 지금 초장거리포 한국 배치 이야기를 미국이 슬슬 끄집어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자,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인데 미국 대선 전에 딱 중요한 북한의 행사지요. 그래서 북한이 10월 10일 날 전으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날 프레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다탄두 ICBM 미사일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전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10월 10일 날을 북한이 트럼프와 문재인을 동시에 북한으로 초청하도록 한국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요로에다가 계속 북한에서 초청장 왔냐고 묻고 있다. 그는 한국은 북한하고 모종의 물밑으로 뭔 거래를 했고 그래서 북한의 초청장이 미국으로 왔냐고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와 문가리가 동시에 평양을 방문해서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참석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을 한국 정권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 모종의 이 메시지를 나눈 뒤에 미국 측에다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 정권은 10월 10일 날 이 평양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모종의 쇼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밝혀야 되고요. 자, 트럼프는 지금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초장거리 포를 한국에 배치해서 중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느냐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지금 뭉이 국내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정책으로도 국내적으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시 북한 꼼수를 써야 되는데 이제 지원 차서 평양에 가가 쇼 해봤자 국민들이 나라가 이 꼴이고 지금 난리인데 네가 북한에 가서 또 쇼 하느냐 욕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럼 문이 다시 한번 재미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틀을 끌고 북한에 가는 트럼프를 끌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선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면서 북한에 가서 쇼를 한번 하려고 지금 문이 이걸 계획하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기 지지율이 한 20-30% 오를 수 있다. 또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가 지금 대선 떨어질 지경이 됐으니 지지율 폭락하고 있는 뭉하고 트가 다 둘이 궁지에 몰려 있지요. 그 둘이 짜고 지금 북한에 가는 프로그램을 뭉 쪽에서 뭔가 주로 밀어붙이고 미국 쪽에 지금 초청장 확인을 하고 있다. 연일요. 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